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사과는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참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과도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잘못된 음식 궁합은 소화불량, 영양 흡수 저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와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건강을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먹는 사과, 이제는 똑똑하게 먹어야 할 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와 당근 2가지 모두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아침에 갈아 마시는 주스 조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도시락에 함께 곁들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과의 달콤한 맛과 당근의 아삭함이 잘 어우러져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보이지만 이 조합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중 하나죠. 즉, 사과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사과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려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합은 주스로 만들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사과 1개, 당근 1개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스로 만들면 아스코르비나아제의 활성도가 더 높아지고 사과의 비타민C는 갈리는 과정에서 이미 산화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당근의 효소가 작용하면 비타민C는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건강주스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조합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 조합이 독성을 유발하거나 몸에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영양소, 특히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의 흡수가 방해받는다는 점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감기 예방,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을 위해 비타민C 섭취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과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조리 방식에 따라 예외도 있습니다. 당근을 익히면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친 당근과 사과를 함께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오븐에 구워 아스코르비나아제를 비활성화시킨 후 사과와 함께 샐러드로 먹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더라도 즙을 낸 후 바로 섭취하지 않고 약간의 레몬즙이나 오렌지즙을 함께 넣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과 오렌지에는 비타민C뿐 아니라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해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 효과는 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는 것은 맛이나 포만감 측면에선 좋을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특히 비타민C 섭취를 위해 사과를 선택하신 거라면 당근은 따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해 챙겨 먹는 음식이 실제로는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 노력도 아깝겠죠. 똑똑한 식사 선택이 건강을 결정짓는 시대. 이제는 음식 궁합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한쪽 손엔 사과, 다른 손엔 감자튀김. 의외로 이런 조합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에 사과 슬라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식처럼 곁들여 먹는 일이 많죠. 건강한 과일과 맛있는 간식의 조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조합은 사실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잘못된 궁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산성과 감자튀김의 고지방 고염 성분이 위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산성 과일입니다. 특히 타닌, 말산, 시트르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어요. 반면 감자튀김은 기름에 튀겨낸 고지방 음식으로 소화가 더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튀긴 음식은 위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를 지연시키고 여기에 다량의 소금과 인공조미료가 더해지면 위 점막에 더 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 둘이 동시에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산성 환경에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소화효소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위산 과다, 속쓰림, 더부룩함, 위산 역류, 심하면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식도역류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더욱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화 속도의 차이입니다.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빠르게 소화되는 편입니다. 반면 감자튀김은 기름이 많은 고지방 음식으로 위에 오래 머물죠. 이러한 경우 먼저 소화되어야 할 사과가 위에 남게 되고 위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스가 차고 트림, 복부 팽만,
심지어 설사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간에 먹더라도 위 안에서는 서로 꼬이고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과의 산성과 기름진 음식이 만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장기적으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만성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복적인 위산 자극은 염증이나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자튀김의 경우 기름의 산화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감자튀김은 산화된 기름에 튀겨지기 때문에 트랜스지방, 과산화지질 등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물질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장 건강과 간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의 산성과 결합하면 해로운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나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 번쯤 같이 먹는다고 해서 당장 건강에 큰 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점차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적인 소화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건강에 예민한 중장년층이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린아이들에게는 피해야 할 궁합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감자튀김을 꼭 먹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튀김을 먹고 나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사과를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사과를 먼저 먹고 이후에 기름진 음식은 따로 섭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사과를 껍질째 먹을 경우 섬유질이 많아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속이 불편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와 감자튀김 각자 따로는 맛있고 인기 있는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부터 위장에는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 흡수를 저해하며 반복될 경우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사과 한 조각,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음식 궁합까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아침에 간단하게 사과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혹은 블렌더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넣어 만든 스무디. 건강을 위해 이런 식단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겉보기에 신선하고 건강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궁합은 생각보다 소화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에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유기산, 특히 타닌, 시트르산, 말산 등의 성분이 풍부한 산성 과일입니다. 이 유기산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식사 전후로 적절히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반면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위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위의 산성 환경에서 우유 속 단백질이 응고되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동시에 사과의 산 성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 위장 운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유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은 유당이 설사, 복부 팽만감, 가스, 잦은 트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유당불내증은 소장에서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부족해 우유 속 유당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한국인 중 약 70% 이상이 이 효소가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유를 먹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더해지면 위장 자극이 배가 되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장운동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지면 우유 속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되기 전에 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속적인 복통이나 묽은 변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합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해로운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화력이 강하고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루 컨디션은 다르고 위장 상태는 변할 수 있죠.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 조합을 섭취하면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과와 우유를 차갑게 마신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사과와 우유는 위장에 급격한 냉기를 주고 위 기능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어요. 이는 소화불량이나 급성 복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 사과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위가 깨어나기도 전에 강한 자극을 주는 셈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우유를 전혀 함께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피해야 할 것으로는 사과와 우유는 각각 소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공복에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성과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차를 둘 것 사과는 식전 30분이나 간식으로 따로 섭취하고 우유는 식사 후나 다른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소화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열한 조리법 활용하여 사과를 구운 후 데운 우유에 함께 넣어 먹는 방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졸여 만든 컴포트를 따뜻한 우유에 넣어 먹는 방법은 소화가 덜 자극적이면서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사과와 우유는 모두 건강한 식품이지만 같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장이 민감한 분이라면 피해야 할 궁합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단연 추천되는 조합이 바로 사과와 오트밀입니다. 이 둘은 맛의 조합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시너지 효과도 매우 뛰어나죠. 특히 현대인에게 필요한 혈당 조절, 장 건강, 포만감 유지, 면역력 향상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는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이죠. 게다가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도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반면 오트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또한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 식품으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죠. 사과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식이섬유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영양소 흡수율도 높이고 혈당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선택하면 공복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또한 두 음식 모두 GI 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사과의 GI 지수는 평균 36에서 45, 오트밀은 55 내외로 둘 다 저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아침 식사로 강력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맛과 식감의 조화도 뛰어납니다. 사과 특유의 달콤함과 상큼함, 오트밀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려 건강하면서도 만족감 높은 식사가 가능하죠. 특히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깍둑 썰기해서 따뜻한 오트밀에 올려 먹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져 설탕이나 꿀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귀리를 우유나 물에 끓인 후 약불에서 5분 정도 졸이듯 익혀줍니다. 여기에 껍질째 잘게 썬 사과를 넣고 2에서 3분 더 익힌 뒤 계피 가루 약간과 견과류를 얹어주면 영양만점 오트밀 사과 죽이 완성됩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을 더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이 조합은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혹은 바쁜 출근 준비 시간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전날 저녁에 오버나이트 오트밀로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음날 바로 꺼내 먹기만 해도 훌륭한 아침이 완성되죠. 여름철엔 차갑게 겨울철엔 따뜻하게 조리해서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과는 되도록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와 장 건강에 더 유익하거든요. 다만 농약 잔류가 걱정된다면 식초물이나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오트밀을 고를 때는 가공도가 낮은 스틸컷 오트밀이나 롤드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조리 시간은 짧지만 당이나 나트륨,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가공도에 따라 식이섬유 함량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양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이더라도 덜 가공된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사과와 오트밀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 구성 중 하나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조합, 내일부터라도 아침 식사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 간식의 황금 조합을 꼽으라면 단연 사과와 견과류입니다. 각각 또 훌륭한 건강식이지만 이 둘이 만나면 혈당 안정,
심혈관 건강, 포만감 유지, 항산화 작용까지 다방면에서 시너지를 일으키죠.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는 조리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영양 균형까지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한 과일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저혈당 지수 식품입니다. 한편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이, 마그네슘, 아연 등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 방지, 혈관 청소, 뇌 건강 강화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많은 음식이 아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을 제공하는 고품질 식품인 것이죠.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사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과 지방의 역할을 견과류가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후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이 조합을 선택하면 과식 없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의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며 사과 속 항산화 성분과 만나 더 강력한 항염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퀘르세틴은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견과류의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 향상, 세포 노화 예방, 만성질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간단한 활용법으로는 사과를 슬라이스해 무염 아몬드 버터에 찍어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아몬드 버터와 사과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기에도 좋습니다. 또 잘게 썬 사과와 호두, 건포도, 꿀 한 방울을 섞어 요거트에 곁들이는 방식도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합입니다. 단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과다 섭취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5g, 즉 아몬드 20알 내외, 호두 4알 정도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분들이라면 이 양을 꼭 지켜야 하며 가공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 튀기지 않은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섭취하는 종류는 소량으로 시도해보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딱딱한 견과류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루로 갈아 요거트에 넣거나 버터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과 역시 가능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농약 잔류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깨끗이 세척 후 섭취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기농 사과나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물에 담가 세척하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사과와 견과류는 각각 또 우수한 건강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욱 완벽한 혈당 안정, 장 건강, 뇌 건강 3박자를 갖춘 궁합이 됩니다. 요리나 조리 없이도 간단히 즐길 수 있고 휴대성도 좋아 바쁜 일상 속 건강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죠. 매일 한 번쯤 이 조합을 간식으로 즐긴다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과와 시나몬의 조합은 단순한 맛의 궁합을 넘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효과를 지닌 환상의 콤비입니다. 사과 특유의 상큼함과 시나몬의 따뜻하고 깊은 향이 어우러져 단맛이 훨씬 풍부하게 느껴지면서도 설탕 없이도 만족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어 건강식으로도 매우 인기 있는 조합이죠. 먼저 사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펙틴, 퀘르세틴, 폴리페놀, 유기산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지닌 과일입니다.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저당도 과일로 당뇨 전 단계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죠. 여기에 시나몬, 즉 계피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시나몬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식품입니다. 시나몬 속 신나말데하이드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나몬은 혈당 조절 능력이 탁월한 천연식품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해주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죠. 이 두 식품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과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저당식품이고 시나몬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특히 이상적인 간식이죠.
또한 사과와 시나몬은 장 건강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우며 시나몬은 장내 유해균 억제에 효과적인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같은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어 소화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얇게 썬 사과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먹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설탕이나 시럽 없이도 충분히 달콤한 간식이 되고 카페인이 없는 오후 간식이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또 사과를 오븐에 구워 시나몬을 곁들이면 구운 사과 디저트가 되는데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도 자연의 단맛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뜨거운 물에 사과 조각과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이면 사과 시나몬 워터나 차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어 체온이 낮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차로 마시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나몬은 천연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 시 간독성 우려가 있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중국산 시나몬에는 쿠마린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1g 이하, 즉 티스푼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적어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또한 시나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시나몬을 과다 섭취하면 자궁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는 되도록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고 시나몬과의 결합 시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사과 껍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가열할 때도 껍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식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과와 시나몬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연 식품 조합입니다. 혈당을 낮추고 장 건강을 도우며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 조합은 아침에도 간식으로도 다이어트 중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달콤한 간식을 먹고 싶을 때 사과와 시나몬으로 만든 건강 간식 한 접시는 어떠세요? 몸도 마음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사과는 분명 훌륭한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최고의 레시피 3가지 꼭 기억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사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